그 다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업권을 갖다가 넘기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그때는 양수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입니다. 여기서도. 네. 그 다음에 사업 합병입니다.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 그때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양도 양수의 개념을 따지자면 양수인에 해당되겠죠. 근데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 A라는 기업은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두 개 합병을 해요. 그래서 A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예요. 요 허가받지 않은 기업을 갖다 이쪽에다 넘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A로 가게 되면 허가받은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편법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빠진다는 거죠. 신고가 아니라 이때는 뭐로 가야 되겠어요? 허가로 가야 되죠. 허가로. 신고 받으면 5일 이내에 숫자 나왔습니다. 통지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신고를 갖다가 수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 양수 합병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수급 균형,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여기 있는 운송 사업자가 많이 없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 보존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경우에는 그때 양도 양수와 합병을 갖다가 제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고가 있으면 신고가 됐어요. 그때는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그 사업자의 지위를 갖다가 승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도 마찬가지로 설립되거나 존속된 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위를 갖다가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가 있게 되면은 양도한 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그러니까 A라는 기업애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위수탁 차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A, B, C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양도, 양수. 그래서 넘기는 측을 갖다가 양도인, 여기 받는 측을 양수인.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A, B, C가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합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법인으로 됐을 경우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여기로 같이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수인 또는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그 계약의 지위를 갖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으로 체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말은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양수인이 그대로 그 전에 있던 계약을 갖다 그대로 이전을 이어받게 된다, 승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임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양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수전기자동차로 이제서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것도 하나 있다니까 그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상속이 좀 잘 나옵니다. 여기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여기 90일 나오고 여기 3개월 나왔잖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신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을 하게 되려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신고의 법적 효력, 그래서 상속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여기 있는 권리 의무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사망한 날로부터 이제 신고한 날까지 요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한 날까지. 요 공백에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체가 되지를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때 뭐 한다? 이때는 상속인에 대한 여기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허가받으면 안 되겠죠. 사업을 갖다 이어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기서는 3개월이에요. 90일하고 차이가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여기서부터 양도일까지, 그러니까 양도일 하면 요 기간까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는 누구 거야 되겠어요? 요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이. 그래서 일단은 사망해서 신고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날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도 상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 나오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역시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설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갖다가 모두 갖췄다. 그러면은 접수 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고 접수가 되면 협회에다가 관할 관청은 통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휴업이나 폐업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 취지를 갖다가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도 해야 됩니다. 즉 게시 의무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휴폐업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하겠어요? 자동차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등록 번호판 이런 거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갖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사유가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봤던 휴폐업, 그 다음에 허가 취소라든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차받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때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입니다. 여기는 취소니까 또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죠. 취소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상대적 취소 사유,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정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갖다가 차량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 허가 받으면 이거는 당연히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허가 받은 후에 6개월간의 운송 실적 기준이 이제 미달하는 경우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허가 사항 변경한 경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송사업 허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 기준을 갖다 충족 못한 경우. 그 다음에 5년마다 신고해야죠. 이걸 안 한 경우로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소유돼서 2대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에 장소에서 상주에서 영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소 설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주사무소 외에 지게 하면은.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가 정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위반한 경우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만 나와 있는데요.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도과가 되지 않는 사람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은 바꿔버리면 그 임원을 갖다가 개임을 하면은 그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을 갖다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바꾸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언제?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 운송하게 한 경우라든지 준수사항 위반했다든지 직접 운송 의무를 갖다가 위반한 경우 이거 다 영업정지 내지는 뭐 감차조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너무 많죠. 그 다음에 한 대의 화물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 종사자, 위스탁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개선명령 이행 안 하는 경우, 그 다음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와 같은 취소나 영업정지라든가 뭐 감차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임시허가 받은 운송사업자가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사업 양도하고 임시허가 받은 운송사업자는 양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차 조치 명령을 갖다가 위반한 거라든지, 한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 지급 정지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뭐 이런 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의무 있는 자가, 운송 사업자가 그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거. 교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험사기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 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절대적 취소 사유 같은 경우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이 좀 재밌어요. 그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의 가중, 경감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공공복리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갖다 고려하죠. 그러니까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정지, 사업의 일부 정지, 위반 차량 운행 정지 경우에는 처분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늘리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 경감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소가 제일 크니까 이게 줄여주는 거죠. 줄여준 거죠. 그때는 2대 이상을 갖다가 감차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갖다 가중하는 경우. 감차 조치를 가중.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로 가요? 취소가 되겠죠. 취소. 여기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감. 90일의 영업정지. 이와 같은 경우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차량의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로 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 정지, 화물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반납해야 되는 거, 휴폐업, 허가 취소, 사업 정지 처분, 우리 한번 봤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 정지가 되죠. 내야 되니까 번호판을.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나옵니다. 과징금 부과 자체는 뭐예요? 원래는 영업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갖다가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뭐를 해요? 과징금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사업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은 정지를 갖다가 하는 대신에 가름하여 여기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갖다가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과징금 위반 행위의 종류를 갖다가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도 명시를 해가지고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수납기간의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법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 제한을 두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그 분할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30일 날짜 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과징금 안 내요? 그러면은 국세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징금을 거뒀을 때, 과징금을 갖다가 징수를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요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라 라는 거죠.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경영 개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이번에 한 경우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과징금. 운영 계획이 있는데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운영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도지사 과징금 진수했어요. 이런 경우에 실적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얘기 들어주는 거죠. 대부분이 뭐예요? 취소. 정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됐다든지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됐다든지 주선사업 그 다음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들어봐라. 청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입니다. 여기에서는
1, 2, 5, 6, 7, 9 및 10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된다. 뭐예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그래서 1, 2, 5, 6, 7, 9, 5, 6, 7. 그 다음에 9하고 10. 여기 같은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사유가 되는 것과 상대적 취소되는 것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격사유. 그 다음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종사자를 취득한 경우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의대여 한 경우, 다른 사람이 빌려준 거. 그 다음에 그 정지 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예.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에 제한을 갖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건 절대적 취소사유고 나머지는 상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여기는 유난히도 절대적 취소사유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갖다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첫 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